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할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이번 동결은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점인데요. 언론에서는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만 강조하지만 진짜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1477원을 뚫으며 통화주권 방어 모드에 들어간 한국은행의 속내에 있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 돈에 직격탄이 될지 지금부터 팩트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하지 않은 내부 고민을 데이터로 추적해봤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1월 셋째 주 전주 대비 0.20% 상승했고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이달에만 2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7월 이후 가장 빠른 증가 속도죠.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1477원 선을 돌파하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은행이 지금 직면한 건 단순한 금리 인하 대 인상 딜레마가 아니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리스크 대 자산 버블 대 환율 방어라는 삼중 함정에 빠진 상황입니다. 하나를 해결하려다 보면 다른 두 개가 더 악화되는 구조죠. 실제로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승폭은 둔화되었지만 정작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40% 급감했습니다. 시장이 관망 모드에 들어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다시 투기 자금이 몰리고 올리면 기존 대출자들이 파산 위험에 노출됩니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1.50%포인트입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추가 인하를 단행하면 격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지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정책 방향을 하루 만에 뒤집는 변동성 장세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뉴욕연은 총재 발언 하나의 시장 기대가 180도 바뀌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움직이는 건 환율 폭탄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와 구조적 유사성을 보입니다. 당시에도 한미 금리 격차 확대가 외국인 자본 유출의 방아쇠 역할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수준으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탄탄하지만 자본 유출 압력이라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이미 15조 원 넘게 순유출됐습니다. 여기에 금리 격차까지 벌어지면 패닉 셀링 우려가 현실화됩니다. 특히 미국이 재정 건전성 카드를 들고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이 통화 완화로 맞서는 건 치킨 게임에서 먼저 핸들을 놓는 격입니다. 2조 6천억 원의 가계대출 증가가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 이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구조조정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70%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문제는 금리가 동결되면서 기회비용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더 많은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금리 동결 정책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죠. 사람들은 어차피 금리가 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레버리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금리가 인상될 때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일본이 1990년대 초반 금리 동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얼려버린 것처럼 한국도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율 1477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는 한국 경제의 대외 신뢰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이 수준은 한국은행이 설정한 개입 임계점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1480원을 넘으면 외환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문제는 외환 개입으로 환율을 방어하려면 달러 매도, 원화 매수를 해야 하는데 이는 시중 유동성을 확대시켜 사실상 통화 완화 효과를 낳습니다. 즉 환율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리면 더블 펀치가 됩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의 구조적 둔화라는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이 부동산 버블 해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내수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린다면 수출 둔화 내수 과열이라는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것이적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 정책까지 불안정해지면 안전 자산으로서의 원화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금리 동결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한 안전 장치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기 둔화가 아니라 통화 정책의 신뢰도 하락입니다. 잘못된 타이밍에 금리를 움직였다가 시장 혼란을 야기하면 그 여파는 몇 년간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상황은 현금의 가치가 다시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첫째,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훌륭한 투자입니다. 지금은 섣불리 주식이나 부동산에 뛰어들 때가 아닙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확정 이자를 주는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에 머무는 것이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막는 최고의 방어술입니다. 둘째, 내 자산에 달러 방패를 씌우세요. 원화 가치가 1470원대로 떨어졌다는 건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의 구매력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자녀 유학이나 여행 계획이 없더라도 자산 보호 차원에서 달러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환율 해지가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대출 금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세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서 시중은행 금리까지 멈춰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금리는 언제든 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리겠지라는 막연한 예측으로 도박하지 마시고 고정금리로 리스크를 확정 짓는
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내년 전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수적 전망에서는 향후 1년 이상 동결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완화적 전망에서는 내년 1회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보수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완전한 안정화를 기다리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늘 내용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한국은행의 4연속 동결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니 성급한 투자보다는 안전 자산 확보에 집중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기에 돈을 지키는 것이 돈을 불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부채를 정리하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는 왕도입니다. 다음에도 최신 경제 뉴스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실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판단이 여러분의 재정 안전을 좌우합니다.